북한은 우리 정부와 대화를 나눌 그런 생각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 단계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예. 볼 때는 북한은 아주 호기를 만났죠. 예. 외교 안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초당파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뭡니까 중국과 러시아와 척지지 말아야 되고 예. 이 중국하고 척을 지금 큰일 나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산업을 뭐 그다음에 아니 러시아랑 척을 지면 삼성공사 핸드폰 팔아먹는 게 예. 얼마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기회죠. 지금 네. 이제까지 그나마 제재가 유지됐던 거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좀 동참을 좀 해줬기 때문에 예. 정도가 높진 않았지만 예.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자기들 편 들어줄 거라는 거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화해 모드보다는 냉담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에는 오늘 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북한이 도발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북한은 우리 정부와 대화를 나눌 그런 생각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 단계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예. 볼 때는 지금 북한은 아주 호기를 만났죠.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상황 제가 뭐 외교 안보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 점은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외교 안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초당파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이나 저 정권이나 정권 잡으면 옵션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예.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도 난리를 치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인민해방군 사흘 때까지 올라가잖아요. 예. 이 중국. 정권도 갑자기 담대한 구상 막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펠로스 왔을 때 안 만났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처해 있는 상황이 옵션을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옵션인데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면 저쪽은 뭐 친북, 뭐 종북이니 이쪽은 친일이니 종민이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예. 그럴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어차피 정권 잡으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처지가. 남북관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한미 동맹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뭡니까 중국과 러시아와 척지지 말아야 되고 예. 이거예요. 참 어려운 외교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조금씩 그 뉘앙스만 좀 다른 건데 크게 싸울 일이 있나 싶어요. 예.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가 문제인데 하나는 중국이 이제 무섭게 부상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시진핑 체제 하에서 시진핑이 뭐가 되려고 하냐면은 일종의 그 세계 제국 쉽게 말해 중국이 이만큼 컸으니까 우리도 국제 무대에서 우리 몫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까지 발휘했던 그런 몫들을 앞으로 이제 중국도 발휘하겠다 예. 이런 거고 이제 미국은 거기서 견제에 들어간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러시아도 제국의 꿈을 다시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 유니온 소련 시절의 그 꿈들 다시 키우거든요.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시작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막 벨라루시에 다 하고 라트비아 이거까지 다 하고 폴란드의 3분의 1까지 예. 그 러시아 제국을 만들겠다 이런 꿈들을 갖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미국에 대항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북한, 이란, 그다음에 저쪽 밖에는 이제 인도와 같은 중립국 예. 이렇게 구도가 있고 또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은 미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토가 있고 여기가 네. 최근에 다시 들어온 게 바로 뭐냐면은 태평양 지역이잖아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묶어서 나토를 사실은 그 태평양 지역까지 확장하려는 이런 미국의 네. 시도가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그 틀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가가지고 자유라는 가치를 필두로 한 뭐 강조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런 흐름에 우리가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군사적인 면만 예. 아니거든요. 군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이 공급망의 문제. 예를 들어 러시아가 뭘 갖고 있습니까? 원자재를 많이 가지고 그렇죠. 있죠. 원자재를 많이 갖고 있고 예. 같은 것들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 중국 같은 게 히토류니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산업이 무섭게 발전했거든요. 네. 더 이상 한국의 뭐 생산 기지가 아니에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견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IT 테크놀로지랑 결합된 게 이제 무기 제조 기술이거든요. 첨단 무기. 지금 러시아가 좀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 땡션, 그러니까 딱 제재하니까 반도체니 뭐니 안 들어가다 보니까 미사일에다 최첨단 미사일에다가 중국산
뭐죠? 세탁기 안에 들어있는 침대에다가 켜가지고 만들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것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미사일이 아니라 옷 세탁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IT 반도체 요쪽 이런 측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측면들, 기술적인 측면까지 한 새로운 뭐랄까 동맹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거기 우리가 안 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타도. 그렇다고 우리가 러시아 시장을 버릴 겁니까? 특히 중국 시장을 버릴 겁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사실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뭡니까? 뭐 안 탈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반도체 동맹이고 그다음에 여기 또 뭐 인공지능이니 뭐니 그 미래 첨단 산업 이제 기술 동맹체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기 올라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랑 척을 진다는 건 현명한 생각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애매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얘기하지만 거기 올라타지만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을 등을 돌리게 하지 않는 그 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는 거죠. 왜냐 중국하고 척을 지면 큰일 나요. 우리나라 산업들 뭐 그다음에 아니 러시아랑 척을 지면 삼성 거기서 핸드폰 팔아먹는 게 얼마인데. 또 사드 문제로 우리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또 타격을 받았습니까? 한령도 있었고.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좋아질까. 왜냐? 자,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하실 말씀 더 해주시고요. 자, 궁금한 건 이겁니다. 자, 담대한 구상을 내놨지만 북한이 화답하지는 않고 또 미사일 계속 도발해오고 비핵화는 없다 그러고 북한은 또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은 더 그냥 도발적이고 그럼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부터 좀 해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 일단은 이제 그 북한 같은 경우는 기회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랑 중국이랑 붙어 있거든요. 중국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북한이 딱 붙었단 말이죠. 푸틴이 북한에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탄 달라 그러잖아요. 무기 생산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그걸 다 대해주고 이번에도 그 4개 주 병합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인정을 하는데 북한만 딱 인정해주고. 이런 거죠.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하고 중국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옛날에 핵미사일 실험을 하면은 안보리 규탄 결의안 같은 거 냈거든요. 통과시켜줬어요. 요즘 없어요. 안 해줍니다 이제는. 북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나지. 안보리 제재도 안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까지 그나마 제재가 유지됐던 거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좀 동참을 좀 해줬기 때문이죠. 강도가 높진 않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자기들 편 들어줄 거라는 거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제재를 해봐라. 우린 끄덕없다. 특히 뭐 러시아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핵실험도 곧 하게 될 거라 그러죠. 핵실험은 이게 뭐냐면 사실 핵실험이 이제 필요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한 다음부터는 시뮬레이션 돌리는데 아직 남은 게 그 핵 소형화. 핵탄두 소형화와 관련해가지고 작은 크기로 만드는 거. 그 부분이 왜냐하면 전술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이제 운반체는 계속 고도화시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계속 하는데 이제까지 국힘하고 이제 국민의힘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입장들을 보게 되면 국힘 같은 경우는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쉽게 하면 너희들 핵 포기해 먼저. 그다음에 우리가 화끈하게 해줄게. 그래서 비핵 개방 뭐 3천인가 그거랑 통일 대박론.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한구상 대북 정책도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으로 하여금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끌어당기느냐의 구체적인 안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국힘의 아주 전통적인 문제점이고 민주당의 문제점은 바로 뭐냐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분명해졌잖아요.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이미 북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은 핵 보유국이라고 얘기해요. 핵탄두 갖고 있죠. 운반체 갖고 있죠. 운반도 지상 발사 뭡니까? 잠수함 발사 SLBM입니다. 그렇죠? 다 한단 말이죠. 다 갖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바는 뭐였냐면 사실은 비핵화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한테 뭐냐면 핵군축 하자는 얘기예요. 핵군축. 우린 이거 정도는 갖고 있고 그다음에 개발 안 할 테니까 제재 풀어. 이건데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는 마치 다 모든 핵을 다 될 것처럼. 풀어줄 의사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예. 있는 거죠. 이번에도 북한이 얼마나 쐈냐면은 26발 쐈거든요. 올해 만에 한 해 만에. 그러니까 지금 한 해가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26발 예. 쐈는데 이거 다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어. 또 하나는 뭐냐 핵무기다라는 게 이게 그냥 있으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도 지금 핵무기 있는데 그 중에 작동되는 게 몇 개일지 몰라요. 아. 계속 보수해주고 갈아주고 이래야 예.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도 핵을 보유하고 있다,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아. 자해행위예요. 아. 그러면 이게 뭐 화해 모드보다는 해외 모드는 상당한 또 그거보다는 긴장 감기가. 냉담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냉담기를 갖고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두 나라가 이게 통일 강령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 우리는 저 북한까지 수복해할 땅으로 보고 예. 북한은 저 남한 다 수복할 땅으로 보고 음. 대한민국 헌법을 갖고 있고 예. 노동당 규약을 갖고 이러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두 개의 나라라면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같은 말 쓰지만 두 예. 개의 나라잖아요. 예. 서로 강물하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음.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통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라고 하니까 최소한 뭐 30년이나 40년이나 50년간은 통일 얘기하지 말자. 뒤로 하자. 네. 그다음에 이 분단의 적대적 성격만 극복하자. 네. 따로 살자.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 냉담. 지금 이제 북한이 그렇게 나가게 되면 뭘 하게 되냐면 이제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또 예. 계속 쏘는 거거든요. 자, 남북 관계는 과연 또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이 더 강경하게 도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말이 되는 소리를. 네. 문재인 정권 핵실험 안 했습니까? 했죠. 미사일 예. 실험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